이상민 대표님, 제가 어느 행사에선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었어요. 그 행사 때 개회사를 이제 하셨던 기억이 있고, 제 기억에 이렇게 막 나이를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27살이셨다고 그때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분이 개발한 어떤 그 레이저를 이용한 조직 판독,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자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시는 부행장님 세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신한은행의 최동욱 부행장님이시고요. 일어나서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기업은행의 김재원 부회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의 하태준 부회장님 오셨는데, 사실은 저보다 이 세 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은행이 그동안의 대출 중심에서 투자로 그 무게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금은 많이 있는데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중소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기술 평가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하고도 지금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논의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 분 은행장님이 오늘 상 타신 분을 비롯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회사에 저거는 정말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업이 곧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비 유니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분 오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95년도에 그 LA 특파원을 했었는데, LA 특파원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취재를 많이 했어요. 실리콘밸리 취재를 할 때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또 뭐 팀 쿡 뭐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 특파원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 당시에는 만나주는 중견기업이었어요. 지금은 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만나기 힘들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당신은 왜 돈을 버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고, 당신은 왜 창업을 했는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 답변 중에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돈을 벌어서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내가 번 돈의 95%를 환원하고 5%는 즐기려고 돈을 번다. 95%를 환원한다는 게 그분들의 입에서 쉽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미국 사회의 중산층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1원도 물려받지 않았고 나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창업을 하겠다고 학교는 좀 대충 다니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지점장님, 요 지점장님, C 지점장님을 찾아가서 그 지점장님 중에 너한테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너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세 지점장님 중에 두 지점장님한테 딱지 맞고 한 분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내가 돈 대출해 줄게. 예? 그래서 그 돈으로 결국은 자기가 회사를 일구고 오늘날에 이런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를 빌려준 그 돈은 누구 개인의 돈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돈이고 우리 국민들의 돈이고 시민들의 돈이 모여서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결국은 은행 지점장이 그 한 분이 오늘날의 그런 빌 게이츠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팀 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이요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떤 기업들이 상 받았나 하고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싶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또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정부에서 마중물을 하는 역할로 어느 정도의 자금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슨 정부가 뭐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스케일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민간이 투자를 해야 돼요.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은 잠재성, 시장성,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또 설득하는 어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 분 부행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많은 부분이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성 CEO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 원인이 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교 사상이 그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여성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이것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스웨덴의 그 스테판 레벤 총리가 어저께 오셔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80%를 넘어서요. 그 나라가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0만 명이 미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모자라고 날씨가 매우 땅이 척박하고 날씨가 매우 모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모든 국민이 다 일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절박한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가 사회제도가 그렇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제도가 잘 돼 있는 이유도 여성들 다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수준까지의 사회제도나 복지제도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는 여성의 섬세함, 여성의 집중력, 관찰력이 어떤 그 기업의 성공의 승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는 기술로만 보면 수학이지만 반드시 그 기술 수학으로 인한 AI의 분석만 갖고는 대성할 수가 없죠. 그냥 그 기술로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오랜 인간의 경험과 축적 속에서 어디다 어느 부분에다 AI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찰력, 그 다음에 직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직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해 여성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정윤수 그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고요. 또 우리 중기부의 그 담당 우리 변태석 국장님 오셨는데 예산 담당하셨거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변태석 국장님을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망 여성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올해 300억 원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여성 전용 벤처 펀드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전용 R&D 특별 보증 지원 제도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많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브랜드 K 지금 공모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해외 시장 마케팅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K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K-팝하고 같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K 그러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대한민국 중소 대표 제품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지금 현재 39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 39개 업체 중에 저도 몰랐는데
프랑스에서 수출 계약 체결해갖고 수출이 20배가 늘은 화장품 회사도 있고요. 또 영국에서도 또 연락이 와가지고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바이어들이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정부가 보증해준다. 그러니까 길게 물어보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공모 지금 중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도 공모하셔서 내년에 60개를 더 뽑는데 그것은 국민심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직접 뽑게 이제 그런 제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예산 올해보다 약 34%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주로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의 문도 자주 두드리셔야 돼요. 자주 두드리시고 또 거기 여성경제인협회에 우리 이제 정윤숙 이사장님이 그 일을 주로 맡아서 하시지만 또 실무는 저기 이의준 상임 부회장님이 주로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의준 부회장님 잘 사귀어 놓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저희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운영 테마는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공장, 또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제가 막 이제 좀 헷갈리네.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이 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도 많이 났는데 내일 모레 12월 21일부터 신촌 연세로에서 9일간의 빛나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합니다. 제가 여기를 샹젤리제 거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유럽에 가면 소상공인들이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1년에 그 생활에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이 그 정책으로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건조하게 보내는 것 같고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인생샷 찍을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힐링 장소도 마련을 하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삽시다 프로젝트로 이것을 진행하니까요.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들러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고 매일 저녁 6시, 7시에 공연도 있어요. 21일날 첫날은 마마무가 오고요. 또 뭐 7080들을 위해서 4월과 5월도 28일 날인가 오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족들하고 연말을 그렇게 좀 즐겁게 흥겹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그 아까 제품들을 제가 보니까 저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또 저것을 앞으로 또 기업으로서 키워가려면 아마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외로울 때 늘 상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중소벤처기업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